이마트 신세계 그룹에 있는 그 모든 업태의 매출을 초월하는 그 매출 규모가 명실상부한 리테일 업계뿐이 아니라 국내 유통업계를 초월한 그런 1위 그룹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은 쿠팡이 지금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죠. 그리고 상반기 실적을 통합해서 한번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쿠팡 2분기 실적에 맞춰서 쿠팡의 실질적인 명과 암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좋은 점들, 매출이 얼마만큼 올라갔고 또 나쁜 점, 영업 적자로 전환이 됐는데 순이익 적자는 커져가는데 도대체 어떤 요인이 쿠팡을 그렇게 많은 매출을 올리게 만들고도 영업 적자, 순이익의 큰 폭 적자로 전환이 됐는지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년도 2분기에 쿠팡 매출액이 10조를 돌파합니다. 10조. 와, 진짜 이거는 우리나라 유통 역사상 뭐 처음인 것 같죠, 당연히. 우리가 쿠팡이 지금까지 리딩 기업이니까. 매출액이 분기에 10조니까 뭐 4분기로 간단히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은 40조는 가볍게 넘어갈 거는 같아요. 이 신장률이 전년 대비 무려 25%로 고속 신장을 지속하고 있다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쿠팡처럼 거대한 기업이 매출이 뭐 2, 3% 올라가기도 어려운데 지금 10%도 아니고 25%가 올라간다? 이건 진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숫자인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 자체도 이제 한 자릿수 시장으로 지금 점점 정체되고 있는 와중에 쿠팡이 대부분의 매출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나머지 업체들이 사실 굉장히 생존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길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19년도 2분기에 1조 9천억의 매출이 나왔기 때문에 2019년도 2분기 1조 9천억, 24년도 2분기 10조, 불과 한 5년 만에 매출이 5배가 올라가죠. 뭐 퍼센트로는 426%지만 체감으로는 5배 정도의 매출이 올라갑니다. 아마 이제 국내에 있는 어떤 기업도 이 정도 숫자로 그렇게 매출을 드라이브한 기업을 저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아주 작은 기업들이 매출이 뭐 몇십억 대에서 뭐 1,000억, 2,000억 대까지 올라가는 건 가능하지만 조 단위 회사가 1조에서 10조 대까지 매출을 올린다? 굉장히 깜짝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매출이 아직도 올라가고 있다. 이게 좀 놀라운 부분인 것 같고요. 자, 이 쿠팡의 매출 성장의 양대 축을 보면은 주로 로켓 와우 멤버십, 그 로켓 와우 멤버십의 충성 고객이 늘어나는 것과 또 하나는 판매 상품과 그 판매 상품의 서비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013년도 말에 로켓 배송이 처음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상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불과 뭐 해봤자 뭐 한 200만 개, 300만 개, 물론 그것도 작은 숫자는 아니지만 근데 이제 점점 늘어나죠. 로켓 배송이 처음 시작되고 나서 로켓 직구, 그 다음에 로켓 프레시가 2019년도에 나오고 가전도 마찬가지로 2019년도에 설치 가전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보통은 뭐 하이마트 같은 아니면은 삼성이라든지 LG 같은 그런 대기업들만 자사에 있는 설치 가전 기사들이 가서 대형 TV 설치하고 에어컨 설치했는데 이제 쿠팡이 에어컨도 설치해주고 대형 TV 설치를 해준다는 거죠. 그 객단가가 굉장히 높죠. 사실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생활용품 하나 팔아가지고 몇천 원짜리지만 에어컨 한 대 팔면은 뭐 100만 원, 뭐 냉장고 한 대 팔면은 뭐 300만 원. 그렇기 때문에 이 로켓 프레시가 나오면서 신선을 잡아나가는 부분, 그 다음에 가전을 통해서 객단가를 높이는 부분, 이게 2019년도에 주력을 했기 때문에 2019년도하고 2021년도에 매출이 거의 2배까지 올라가는, 2배 이상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2022년도 마찬가지로 2021년도에는 거기에다가 이제 이 가전에 대한 설치 물류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가구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설치 물류까지도 가버립니다. 하우저 같은 회사들이죠. 이거 뭐 쿠팡이 직접 한다기보다는 이 쿠팡의 물량을 받아가지고 가구를 직접 배달하고 설치해주는 침대든 뭐 장식장이든 그런 것들을 뭐 정확하게 배송을 하고 정확하게 이 설치해줄 수 있는 인테리어까지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이제 쿠팡하고 붙기 시작하면서 쿠팡이 단순하게 생필품을 파는 그런 마켓이 아니라 가전부터 가구까지 다 토탈로 접근하는 그런 시장으로 돼버린 거고요. 그리고 나서 2023년도, 작년도에 로켓 럭셔리가 들어가게 됐죠. 파페치도 물론 인수를 했지만 그런 명품 플랫폼이죠. 쿠팡 자체적으로도 로켓 럭셔리라고 조금 명품, 준 명품들에 대한 시장까지도 확대해 나가면서 쿠팡이 이제 단순하게 콩나물 팔던 회사에서 가전, 가구, 럭셔리 명품까지 파는 그런 구조로 진화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SKU가 1000만 개까지도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최초에 로켓 배송했을 때 제 기억으로는 20만 개였거든요. 20만 개의 상품들을 운영하던 쿠팡이 지금 1000만 가지의 상품을 운영을 하면서 매출을 지금 작년도 기준으로는 32조,
올해는 40조의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거기까지 기반을 닦아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활성 고객이라고 부르는데 쿠팡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고객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걸 주로 이제 이거는 분기별로 나오는 자료인데 23년도 분기별로 봤을 때는 한 1,400만 명까지 이제 와우 멤버십 회원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유료 회원이죠. 그리고 그 와우 멤버십 회원 외에 그냥 일반으로 들어와가지고 사는 고객까지 합친다면은 무려 2,100만 명이, 우리나라 총 가구 수가 2,200만 가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가구 수가 그러니까 분기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은 무조건 쿠팡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매를 한다. 사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구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매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3개월에 거의 20번 가까운 구매가 일어나요. 실제로 나중에 조사를 갖다가 트렌드를 갖다 분석해 보면 3개월에 한 20번이면은 한 달에 거의 뭐 한 6번, 7번 정도 구매를 한다는 거니까 이게 우리나라 전 국민의 가구별로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정도는 쿠팡에서 물건을 사는 충성 고객이 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쿠팡이 2분기 프로덕트 커머스라 그럽니다. 프로덕트 커머스라는 거는 쿠팡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죠. 쿠팡 이츠도 있고, 쿠팡 플레이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품 외의 서비스도 매출로 잡히는데, 순수하게 상품을 팔아가지고 매출을 올리는 게 이제 프로덕트 커머스라 볼 수 있어요. 로켓 배송이라든지, 로켓 프레시라든지, 아니면 로켓 그로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아니면 마켓플레이스 같은 그런 상품을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이 프로덕트 커머스가 활성 고객 수가 2,170만 명. 전년 대비 12%가 올라갔고요. 중요한 거는 인당 매출까지도 42만 원으로 플러스 5%가 올라갔다는 거죠. 즉, 객수도 늘어나고, 객단가도 늘어났다. 그러니까는 당연히 매출이 20%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이 객수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객단가까지도 같이 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3년도 쿠팡 매출 영업이익을 이마트 그룹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이마트 그룹은 연결 매출로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데, 연결 매출로 보더라도 이제는 쿠팡이 당연히 이마트 그룹을 추월해서 국내 유통기업 1위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로켓 와우 회원수가 증가한 거가 거의 같은 맥락을 같이 가고 있는데, 이마트 연결 총 매출에서 쿠팡이 이겼던 부분들이 23년도 누계 기준으로 처음 이겼고요. 24년도부터는 뭐 지금 압도적으로 차이를 벌려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만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는 많은 회사들이 있죠. 이마트 갖고 있는 쓱닷컴이라든지 신세계건설이라든지 이마트24, 뭐 SK, 그러니까 뭐 스타벅스죠. 그 다음에 G마켓 같은 그런 유형 무형의 이커머스들도 있고요. 이 이커머스나 이 리테일 말고도 신세계푸드라든지 조선호텔, 또 이런 신세계 INC, 이런 또 IT 기업이라든지 또 이런 숙박형, 이런 그 레저 시설 같은 것도 다 포함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마트는 단순하게 이런 리테일 업체가 아니라 국내에 있는 모든 업태를 망라하는 굉장히 큰 그룹이 된 거죠, 이제. 그런데 이 이마트 그룹의 모든 매출을 합친 것보다도 쿠팡이 넘어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 이마트를 이겼어?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무슨 조선호텔, 쓱닷컴, 뭐 신세계, 라이브 쇼핑, 자가내, 뭐 스타벅스까지 이 많은 기업들을 합쳤는데도 불구하고 쿠팡이 압도적으로 까마득하게 넘어가고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칼 합친 매출이 지금 뭐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한 7조 원대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까마득하게 쿠팡이 10조 원대면은 뭐 까마득하게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쿠팡이 작년 기준으로도 지금 연간 매출이 32조, 롯데쇼핑이 14조였었죠. 반도 안 됐습니다. 이마트가 29조, 신세계 백화점이 6조 3천억, 현대백화점이 4조. 어떤 기업하고 비교해봐도 이제는 비교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무색할 만큼 압도적으로 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김범석 의장은 그 얘기를 옛날부터 했었어요. 우리의 경쟁자는 뭐 G마켓이나 뭐 네이버가 아니다. 이마로크라 그래가지고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롯데쇼핑, 두 번째 목표는 이마트 그룹. 이걸 항상 얘기했었어요. 임원회의 할 때도 얘기하고 직원들한테 늘상 얘기했었는데 2010년도 중반까지부터 계속 얘기했던 건데 작년에 이미 이마트로 넘어갔고요. 이마트 그룹이라 그러면은 이마트하고 신세계를 합친 게 이마트 그룹이 되겠죠. 올해 추정해 보면은 한 37조 8조가 나올 것 같아요. 이마트와 신세계 백화점의 모든 그 매출이 37조에 38조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쿠팡의 예상 매출이 40조는 당연히 넘어갈 거라고 본다면은 올해는 이마트가 아니라 이마트 신세계 그룹에 있는 그 모든 업태의 매출을 초월하는 그 매출 규모가 명실상부한 리테일 업계뿐이 아니라 국내 유통업계를 초월한 그런 1위 그룹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가 신태기그룹, 이마트그룹의 올해 예상되는 38조 매출을 훨씬 추월해 나간다면은 이제 시장에서 마켓시어가 훨씬 더 견고해질 것 같고요. 바잉 파워도 훨씬 세지면서 쿠팡한테는 굉장히 또 좋은 총알이 많이 장착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바잉 파워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원가 경쟁력이 훨씬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또 이익을 훨씬 많이 남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 24년도 2분기에 영업이익이 적자가 마이너스 342억이 나왔습니다. 전년도 흑자였던 부분들이 적자로 전환이 됐고요. 순이익은 1438억 적자로 영업이익보다도 1000억이 더 순이익에서는 적자가 더 커졌어요. 자,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매출은 10조가 넘어서 사상 최대를 찍었는데 오히려 이익이 늘어나면 늘어나야 되는데 적자로 전환되고 순이익은 1000억이 넘어가는 1438억이라는 엄청난 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지 이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